개인적인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일단 저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던 그 전세 사기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 다 접수해 놓은 상황이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전세 사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요, 이제 사실 이게 보면은 구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구조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전세가 X인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뭐 집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전 집주인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자 넣을게요. 자 그럼 이 둘이 이제 거래를 할 거 아니야. 거래를 하면 이제 이 계약이 전부 다 승계가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일에 계약을 했어요. 12일에 계약을 하자마자 13일에 물건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세금이 4억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집값도 4억에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현재 집주인은 이제 내 돈을 가지고 집을 산 셈이 되는 겁니다. 세금만 내면 돼요. 그리고 전 집주인한테서 집주인한테 넘어갈 때, 지금 집주인한테 넘어갈 때 계약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 관계가 이제 이렇게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끝난 거고 말소되는 거고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얘는 돈 까놓게 얘기해서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세금 제외하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차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돈 잘 받아 나오면 되니까 상관없지. 근데 이제 문제는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이에요. 이게 집값이 이렇게 내려갔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집주인은 있잖아요, 배짜라 합니다. 보통 배짜라 할 거예요 분명히. 배짜라 하면 세입자는 뭐 할 수 있냐면요,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제 경매, 이미 경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내 순위가 이사로 인해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임시로 일단 묶어두는 거고요. 내가 1순위다. 이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줬다는 걸 이제 등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는 걸 등기부에다 등재를 하는 걸 임차권 등기라고 합니다. 이미 경매는 뭐냐면 이제 집을 경매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집을 경매에 넘기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시세가 보증금보다 비싸면 다행입니다. 이러면 이제 낙찰자가 돈 지불해줄 거예요. 이러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집값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떨어질 때요, 이걸 역전세라고 불러요. 또는 깡통전세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 세입자가 상계라고 부르거든요. 상계, 그냥 다른 말로 셀프 낙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상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집값이 오를 때까지 살거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세가 낮은데 이 돈을 줘가면서 이거 낙찰받을 사람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인해서 집주인이 지는 리스크 뭐 있을까요? 세금 날린 거예요. 이게 법이 같은 거다 진짜. 이게 한국 법이 이게 그냥 배를 짤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집이 한 채거나 두 채인 경우는 노력했으나 이렇게 돼서 못 줬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형법상 사기가 성립되질 않은데요. 이런 X같은 상황이 어딨냐.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돈을 못 돌려줬으면 이게 사기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민법으로 해서 소송하는 것 빼고 답이 없답니다. 이미 경매는 이제 소송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뭐 개인적인 플랜은 이제 이 집을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법이 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지금 작금의 사례인데, 문제는 있잖아요. 이런 얘기 보셨죠, 뉴스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수백 채를 보유했다.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세금은 냈으니까요. 세금은 보통 냈을 거예요. 근데 그 외 나머지를 낸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집값이 오르면 이제 그 차익을 남기는 거고, 사실 집값이 올랐으면 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았을 거고, 실제로 계속 거의 우상향만 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요번에 역전세가 심하게 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요거는 전세가 지니고 있는 엄청나게 큰 문제 중 하나고, 그래서 과거에 그 전세 대출하고 매매 대출이 차이가 없을 때는 거의 전세가가
그 전세가가 매매가의 50%나 60% 정도까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당시엔 진짜 집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결혼하는 마당에 월세 살겠다 그러면 잘도 딸내미 주겠다 나한테. 그지? 한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이제 제가 빅엿을 먹은 케이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상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부동산이었으면 이런 집 절대 추천 안 했어. 굉장히 부동산들이 이제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납득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이면 부동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나는 복비를 왜 지불했으며,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받는 건데 그들이 돈만 먹고 굉장히 이제 부동산도 한패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자기들 같으면 이런 집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하여튼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처리를 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주 요인이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